자, 오늘은 르사틀리의 원리인 평형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평형 이동. 평형 이동인데 이 평형이 어떤 화학 평형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처음에 화학 평형이 일어난 상태에서 여기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변화를 반대로 변화를 어떻게 없애는 변화를 없애려고 어떻게 돼? 여기서 새로운 평형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변화가 발생을 해. 근데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세 가지 요소예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농도,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이 온도. 자, 요건데 키워드만 잡아주면 문제를 부탁이야. 지금은 요점 정리하는 거니까 그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문제의 접근성이 좋아져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농도에 변화가 생기는 걸 볼게요. 이건 듣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처음에 반응물을 첨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생성물을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한 번만 잘 볼게.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반응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거나 가역 반응이니까 생성물이 반응물로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반응물이 늘어난 거고 생성물을 제거했으면 얘가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쪽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얘가 많아졌으니까 없애려고 넘겨주는 거고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메꿔주려고 넘어가니까 여기서는 정반응이 우세해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응물을 이번에는 제거를 해줄 거고 생성물을 첨가해 줄 것이야. 생성물을 첨가를 해준다면 이거대로라면 얘가 줄었고 이거대로 얘가 늘었으니까 얘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야. 얘만 해도 되고 얘만 해도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여기서는 역반응이 우세해지는 거. 요건 요렇게만 잡아주고 문제를 보여줄게 해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리는구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압력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압력이 나오는데 이 압력을 높였다 낮췄다라는 이 말에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압력이 나오거든 그냥 어떻게 몰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몰수. 그러니까 압력을 높였어 라는 말의 뜻은 몰수가 많아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몰수가 적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하나 있다면 주의할 게 있다면 고체이거나 아니면 이 액체일 경우에는 제외를 시킨다라는 거. 수용액만 따져주고 기체만 따져준다라고 따져주시면 되어지고 요거 하나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세부적인 건 어떻게 문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온도예요. 자, 온도인데 이걸 하나만 잘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 편해지거든. 근데 요걸 까먹으면 안 돼.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온도를 높였대. 오케이.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추었대. 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머릿속에 살짝 어떻게 써주냐면 외부 온도를 높였대. 외부 온도를 낮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외부의 온도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처럼 외부의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높였으니까 열평형에 의해서
이 열은 어떻게 되어질까? 안으로 들어와지겠죠. 외부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왔어. 어떻게? 흡열 반응이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외부의 온도를 낮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 외부의 온도를 어떻게 했어? 온도를 낮췄어. 밖이 추운 거야. 추우니까 어떻게 될까? 열평형에 의해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열이 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즉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기서 하나를 기억해 줄 게 뭐가 있냐면, 근데 문제에서는 외부 온도 이런 말을 안 해줘. 그냥 온도만 높였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외부 온도를 높였으니까 들어올 거고, 외부가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여기가 차가웠으니까 방출하겠네 생각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 평형상 반응 지수라는 거, 반응 지수라는 말 하고 K 평형상수 라는 말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후의 모습을 얘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분모에다가 반응물의 농도 분의 생성물의 농도에다가 개수가 지수가 되어지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는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요 아이를 조금 더 갖게, 요 아이 여기에서 농도나 압력을 변화시키더라도 이의 평형상수 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하지만 온도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 평형상수 값은 변해요. 변하는 건 그때 어떻게가 안 나와. 문제상에서 체크할 수 있어. 일단 먼저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때 농도, 압력, 온도, 농도 변화, 압력,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이야기. 그때 반드시 이 평형상수하고 반응지수가 관여할 거다라는 거. 요걸 가지고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자, 요걸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1번 르사트리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기억. 평형 상태에 있던 반응계의 온도를 높여주면, 온도를 높였다는 건 살짝 좀 이따 너희들 풀 거야. 온도를 높여줬다라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너희들은 살짝 외부의 온도가 높아졌어. 그러니까 외부가 온도가 높으니까 안으로 들어오겠죠. 열평형에서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가니까, 그러니까 흡열이다라고. 오케이, 어디로? 내부로 흡열되어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기억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오케이, 니은번 보자. 평형 상태에 있던 반응계의 압력을 높여줬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몰수가 증가했어. 그럼 몰수가 증가했으니까 반대로 없애려고 몰수가 어떻게, 분자수가 몰수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쪽이 아니라 감소하는 쪽, 늘어났으니까 줄어들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번, 평형 상태에 있던 반응계의 물질이나 생성 물질을 가해줬어. 반응물이던 생성물을 증가시키면 줄어들게, 가해준 물질이 증가하는 쪽이 아니라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답은 그래서 기억만 답이 되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끔씩 아이들, 선생님 있잖아요. 다이크롬 음산 칼륨이 누구예요? 몰라. 이건 몰라도 되는 거야. 알라고 내는 게 아니라 얘가 있는데 물과 반응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역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면서 반응물질에 있는 애는 주황색이고 생성물에 있는 애는 노란색이야. 이거 외에는 알 필요 없는 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필요한 것만 잡아줘야지. 자, 근데 여기서 일정한 온도에서 다이크롬, 윤산, 칼륨 수용액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과 황산 수용액을 차례로 넣었을 때 넣었대. 자, 그러면 여기 화학식에서 쭉 화학식을 보세요. 굳이 이건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자료 해석인 거야. 여기에 있는데 첨가가 누가 되었느냐? 지금 수산화 나트륨이 첨가되었을 때와 그다음 또 황산이 첨가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알지? 라고 할 때 이 화학식의 생성물에 있는 누굴 확인해 주셔야 돼? 수소 이온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요, 얘가 염기성이고 생성물 쪽에 수소 이온이 있으니까 무엇을 할까? 중화 반응을 하겠지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무엇을 만들어내? 물을 생성하면서 얘의 수가 감소하겠네. 오케이? 그 말의 뜻은 생성물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줄어들면 메꿔주려고 어떤 반응? 정반응이 우세해지는 거죠. 오케이. 밑에 걸 보십시다. 여기서는 얘가 이온화되면 얘가 산성이잖아. 얘가 첨가가 되어진다면 수소 이온의 수가 어찌 되어졌다? 증가하게 되어졌다. 늘어났네. 그러면 생성물의 양이 늘어난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역반응이 우세해지겠네. 근데 문제상에서 여기서 어떻게 반응지수와 평형상수로 이용해야 되고 색변화도 했어. 일단 색변화 먼저 보십시다. 색은 얘가 정반응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잖아.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노란색이 여기서는 노란색이 진해지게 되어지고 여기선 주황색이 진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복습이야. 저번 시간 거지만 요 반응지수와 평형상수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꼭 연습하셔야 돼. 근데 아까도 여기 있지만 반응을 할 때 얘가 전 단계야. 얘가 전이고 반응한 후가 되니까 얘가 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구해? 반응물 분해, 반응물의 농도 분해, 생성물의 농도거든. 근데 내가 그때 문제 어떻게 풀려고 했더라? 비읍하고 시옷만 끌고 와요. 그래서 끌고 와서 습만 생각하자고. 요 습만.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서 반응전이 많이 이쪽으로 정반응이, 잘 봐요. 정반응이 우세해지면 반응물에 있던 I가 생성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습을 기준했을 때 반응물이 줄어들고 생성물이 커지는 거 맞습니까? 아니야. 안 되면 일어나서 들어야 돼. 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보다 여기가 어떻게 돼? 큰 거지. 정반응이 우세할 때는 얘보다는 후의 값이, 얘 분자 값이 커졌으니까 얘가 큰 거지. 오케이. 한 번만 다시. 이번엔 요거는 문제에 100% 출제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앞단원과 르사트가 같이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니까 역반응이 우세해져요. 그 말의 뜻은 반응물에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 역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습이 상수인데 얘가 반응물이 늘고 생성물이 줄어드니까 K 값은 줄어들겠지. 그래서 얘가 크고 얘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 사로 같이 넣어주시면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주관식이나 서술형에서 바로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꼭 필기 부탁드립니다. 얘는 필기를 해서 완전히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야 이제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쁘게 좀 필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